내가 너무 이 병을 두려워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안 좋아지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너무나 과민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좀 느긋하게 이 병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바탕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할 때 내가 강박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기본적인 성향,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항목에 들어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특정 성격, 특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걸리는 병인가 싶을 정도로 특성이 치우쳐 있는데, 파킨슨은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도파민을 이렇게 당뇨에서의 인슐린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 세포가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체내 대사 환경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러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도파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도파민을 과소모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를 막 계속 에너지를 끌어야 되는데, 그럴 때 도파민이 어떤 목표 지향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꼼꼼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동일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머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도파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의 분들은 도파민을 좀 과소모하는 것 같고, 의욕이 늘 적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의 분들은 좀 초기부터 도파민이 좀 활성이 덜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도파민 저하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도파민을 과소모하는 경우는 이제 꼼꼼함,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그 다음에 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도파민이 원래부터 좀 약한 그런 유형의 분들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적고 이런 유형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파킨슨병에 좀 더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는 것이고, 도파민이라는 건 생기를 뜻하거든요. 생기. 아이들은 도파민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서도 깔깔 웃고 막 쉬지 않고 움직이고, 근데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점점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도 둔해지고 정서적으로도 둔해지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무뎌지고, 그리고 좀 의욕도 떨어지고, 나아가서 좀 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이제 파킨슨병에서의 그런 정신적, 정서적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되려 갑자기 이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막 실실 웃는다거나, 또는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되게 더 이렇게 과격해진다거나, 또 이렇게 되게 어떤 집착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정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 병을 두려워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안 좋아지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너무나 과민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좀 느긋하게 이 병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 바탕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할 때 내가 강박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마음, 이건 항상 늘 중요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좀 즐긴다는 생각이 좋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있어줘야만 거기에 따라서 도파민이나 이런 기타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되는 건데,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화에는 여러 가지 혀의 운동성이랄지 인지 기능이랄지 정서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라는 것도 도파민적 요소가 있거든요. 노래하면서 리듬을 타고 기왕이면 조금 더 밝은 노래, 흥이 나는 노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거기다가 가능만 하다면은 이제 춤까지 같이 곁들이면, 그러니까 음주 가무에서 음주 빼고 가무를 잘 한다면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댄스를 갖다가 정말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 나가셔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발에 대한 움직임이 평상시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리듬에 맞추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훨씬 더 도파민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항상 목표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이 도파민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분비가 강해집니다. 이게 막상 달성이 되면은 푹 꺼져요. 너무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면은 지쳐서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잘게 해가지고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 또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데, 저는 운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걷겠다. 내년에는 내가 뛰어보겠어. 지금은 뛰기가 어렵지만, 이런 목표를 가진 다음에 월별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5분의 1분은 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올려나가는 것도 그 자체가 이 운동으로서의 어떤 효과도 좋지만, 이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의 도파민 증진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